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유엔 기조 연설. 선진화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의 유엔 기조 연설에 대해 논란도 많고 비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유엔 기조 연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에 2014년, 2015년 두 번 참석하셨고 기조 연설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기후정상회의에 기조연설도 하셨고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도 하셨지만 이번 밝은의 광장 영상에는 총회 연설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연설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님만의 낭낭한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쿠테사 외교장관의 제69차 유엔 총회 의장직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번 총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유엔과 반기문 사무총장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이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품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엔 창설 당시 유엔 헌장 첫 머리에 새겨진 우리 인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는 동안 유엔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 평화와 개발, 인권 증진이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남수단 등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준동하면서 중동 지역은 물론 국제 평화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휴전 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빈곤, 자연재해 등의 다중적 위기들은 인류의 삶이 도처에서 위협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해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엔 창설의 기본 정신인 인간 우선과 국제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갖춰서 평화와 정의, 인류의 공동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열망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의 축복 속에 출범했고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도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엔의 지원으로 존립을 이어갔던 나라가 이제 선진화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과 침략, 빈곤, 인도적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엔의 3대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인권 증진, 지속 가능 개발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중동과 유라시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구상했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의 꿈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불안정과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주권과 영토 보존의 존중,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무력 행사와 위협의 자제, 인권과 인도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공동 노력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폐기되고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무기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엄중한 도전과 함께 현재 동북아시아도 어려운 전환기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해양 안보를 둘러싸고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는 다자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갈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저는 영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구호, 원자력 안전 등 초국가 범죄 대처와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영내 국가들이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간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로 강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내 국가 간 공동 관심사인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교통망, 에너지망을 연계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정치,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올해는 20세기 후반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참사로 불리는 르완다 대학살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0년대 국제사회는 고 유고와 르완다에서의 대학살을 겪으면서 결코 다시는 을 외쳤지만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주도하고 있는 Rights Up
프론트 이니셔티브, 오픈 게이트 폴리시와 같은 유엔 인권보호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남수단과 레바논 등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유엔 평화유지군은 평화 구축과 재건, 민간인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분쟁 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아동과 여성들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분쟁하 민간인 보호에 대한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의 대표 국가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 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단 여러분, 절대 빈곤과 기후 변화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은 그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빈곤 타파와 사회 경제적 기회 증대를 목표로 출범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는 목표 연도인 내년 말까지 5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활용해서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설정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량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국제개발 협의체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원조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의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한 새마을 운동 모델이 지구촌에 확산되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육에 크게 힘입은 우리나라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구상의 지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개발 목표의 핵심 과제인 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엔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에 세계 교육 포럼을 주최하여 향후 15년간 새로운 교육 목표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못지않게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어제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공동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총회까지는 반드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녹색 기후기금의 조속한 정착과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의 개도국 지원 확대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실을 개도국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 69년 전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남북한으로 갈라져 하나의 주권 국가로 유엔의 회원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유엔에서 두 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분들이 영원히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북한에게 남북한 사이에 환경과 민생 그리고 문화의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고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며 고통을 덜어가고 문화를 함께 공유할 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폭 4km, 길이 250km의 DMZ에 의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 분계선을 따라 만들어진 DMZ는 지난 60여 년간 사람의 왕래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자연은 이곳의 생태계의 보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DMZ의 생태계는 남과 북이 하나이고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절의 상징인 DMZ에 세계 생태 평화 공원을 건설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DMZ의 작은 공간부터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한 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다면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은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유엔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립니다. 유엔 주도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그 자체로 유엔의 설립 목표와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쿠테사 총회 의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유엔의 창설자들은 전란의 와중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며
전후의 평화로운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넘어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외교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공고히 지켜나가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숭고한 여정에 대한민국은 응분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먼저 유엔 창설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리케토프트 덴마크 전 국회의장님의 제70차 유엔 총회 의장직 수임도 축하드립니다. 70년 전 전쟁의 참화를 딛고 탄생한 유엔은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현실 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는 유엔의 정신에 대한 신뢰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도전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인류를 위한 공공선 증진에 크나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블루 헬멧의 유엔 PKO는 이 순간에도 세계 국제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채택은 인권 신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고,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인권보호 제도화의 괄목할 만한 전진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한 새 천년 개발 목표는 수억 명의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유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 퇴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도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기쁨과 번뇌가 교차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정부 수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늘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국제 평화와 인권 증진, 공동 번영이라는 유엔의 가치와 이상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었고,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또한 유엔이 꿈꾸는 미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야말로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유엔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반영되어 온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류는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도 크고 작은 분쟁과 극심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슬로 대표되는 극단주의 세력의 발언은 해결이 시급한 국제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은 최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보여주듯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난민 발생이라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고, 에볼라를 비롯한 감염병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으며 보건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어느 누구도 범세계적 초국경적 위협과 도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 질서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공동 번영을 위해 유엔이라는 희망의 등불이 전 세계에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한 유엔을 만들어 새로운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유와 인권, 정의, 법의 지배가 기초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우리 외교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한국은 인류애의 이상과 이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면서 유엔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대응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포스트 2015의 새로운 개발 의제 도출을 위한 노력도 바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제2, 제3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의제 이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의 발판이 된 새마을 운동 경험을 개도국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도국 개발 협력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 우리는 UNDP, OECD와 함께 새마을 운동 특별 행사를 열고 개도국 빈곤 퇴치와 혁신적 지역 공동체 건설에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은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육성한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지속 가능 개발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 지원국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교육 포럼을 열어 2030년까지의 세계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인천 선언 채택을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시민 교육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글로벌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작년 말 에볼라 대응 긴급 구호대를 시에라레온에 파견한 데 이어 3주 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회의에서 개도국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억 불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5년간 2억 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냈지만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산림 녹화에 노력한 결과 1헥타당 나무 총량이 50년 동안 20배가 늘었고 1972년부터는 도시 외곽에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이뤄왔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참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금년 12월로 예정된 기후변화 총회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말에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고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해 가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의 유치국으로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전수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최근 유엔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평화활동, 평화구축 및 여성 평화안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혹한 전쟁 경험과 남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국은 평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유엔의 평화 수호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은 18개 임무단에 약 13,5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고 한국의 평화유지군은 모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평화유지와 재건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엔과의 협의를 거쳐 PKO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동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등을 위해서도 관련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영내 국가들 간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영내 국가들 간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분야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 영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방위 안보 법률은 영내 국가 간 설린 우호 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를 가리켜 지역 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해서 동북아의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재 영내 국가들 사이에 원자력 안전, 재난 관리,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분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세계 평화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난 7월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유엔은 특히 인권 보호와 자유 신장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는 보호 책임 개념을 채택했고 르완다 및 구6.5 전범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으로 제노사이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러한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15년을 맞는 해로서 국제사회가 분쟁 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2차 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들과 특별 보고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유엔에 담긴 인류애를 향한 영원한 동반자 정신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채택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표단 여러분, 작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단절의 상징인 DMZ에 평화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인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DMZ 지뢰 도발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직면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남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며칠 후인 10월 3일은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맞이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는 기차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라는 철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큰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철도는 굳게 닫혀 있어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활짝 열어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유엔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 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